네, 이번 시간은 취업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요.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SH미래인재연구소의 전창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취업의 기술, 취업시장 분위기 파악하고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무적성 검사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네, 직무 적성 검사, 이번 주 정말 최고의 핫한 이슈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직자분들 관심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적성 검사에 대비하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주에 직무 적성 검사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 구직자들의 꿈의 직장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직무적성 검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월 12일 토요일에는 현대차그룹의 HMAT라는 직무적성 검사가 진행이 되고 4월 13일에는 삼성그룹의 사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4월 12일, 13일 정말 주말 동안 이렇게 굵직한 그룹들이 직무 적성 검사를 합니다. 네. 예. 자, 구직자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함께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가 먼저 직무 적성 검사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두 기업이 같은 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현대차그룹이 삼성보다 하루 먼저 직무적성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그룹이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직무적성 검사를 응시할 기획이 주어졌는데요. HMAT라는 현대차 직무적성 검사는 가장 크게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성 검사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검사는 제한된 시간에 따라서 약 25분, 30분까지 응시가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제시된 문서와 논리 구조의 이해, 그리고 주어진 의미의 이해, 해석, 빠르면서 정확한 자료의 분석 능력, 주어진 문장의 연관관계 이해, 실제 가상 업무상에서 주어지는 논리적 사고, 그리고 일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오후에는 인성검사가 약 112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시간 부족으로 풀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 임의로 정답을 체크한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풀지 못한 문제는 가급적 그냥 두고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성검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원자의 성격 특성, 직무 지향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이를 알아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시간으로 충분하지만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한 후 솔직하지 못한 응답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 신뢰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치러지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찡그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가 있고요. 솔직하지 못하면 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또 어떤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대비가 쉬울까요? 네, 각 영역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어 이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해력입니다. 네. 짧은 단락의 글을 읽고 주어진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주어진 보기를 먼저 읽고 제식을 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시간 분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100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반드시 버리셔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글에서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사실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속독을 통해 주어진 정보에만 의거하여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문이나 책에 있는 짧은 단락의 글을 읽고 글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 요약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시험 대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짧은 단락의 글을 좀 미리미리 읽어두고 이 글이 좀 뭘 이야기하는지 빨리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좀 이렇게 신문 사설 같은 거나 인터넷 같은 거 뉴스 보면서 좀 미리미리 많이 읽어두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이 정확성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속도와 정확성 다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은 반드시 버리시고요.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논리 영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네, 논리 영역은 선후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논리 판단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논리적으로 얼마나 결론을 빠르게 쉽게 내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보에서 결론들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알 수 없는 내용인지 주어진 정보 내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응시자가 알고 있는 외부의 배경 지식 또는 본인이 평소 알고 있던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 그 정보만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 15문제가 출제되는 논리 판단은 주어진 보기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기준점을 빠르게 잡고 이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주어진 보기를 눈으로 그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필기구를 가지고 선후관계를 파악한다면 보다 쉽게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2개, 3개를 연관시켜서 찾는다면 정답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논리 문제인데 기준점을 잡아라.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도 써가면서 해라. 어떤 문제들이 나오길래 도대체 그럴까요?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5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 조건이 5개라면 5개 조건을 전부 활용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관관계를 따져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이 조건뿐만이 아니라 조건의 역, 이, 대우를 확인하는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명제에 대한 대우가 항상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조건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막 떠오르면서 네, 여기 맞습니다. 대우. 네. 어려운데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이거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이따 따로 방송 끝나고 어렵습니다. 과외를 받으세요, 좀. 예. 네. 이 어떤 포인트를 두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이런 문제는 숫자의 변화에서 민감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자료 해석 같은 문제는 그래프나 표 같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통계 결과의 비교, 그래프, 그리고 데이터 등을 보고 구체적인 수치 변화, 그다음에 단순 비교, 계산, 이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변화값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자료 해석 부분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표, 통계, 그래프, 이런 부분들이 인문학 전공자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가 예로 나오는지 좀 들어주세요. 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기업과 리을의 설명을 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보기는 예금, 보험, 채권, 주식, 투자신탁과 같은 전문 용어가 출제가 되지만 실제 보기는 예금과 보험과 가계 금융자산의 과반 이상이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숫자 더하기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 확인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예금을 하고 있다. 주어진 보기에서 예금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인 33을 넘어가게 된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그러니까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추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도식 이해? 이 부분도 나오죠?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도시기에는 네. 기존의 사트의 도형 추리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트에서는 변화된 결과값을 보여주고 변화되는 규칙을 찾아서 유형을 출제가 되는 반면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규칙을 미리 보여주고 그에 대한 적절한 부분을 대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결과로 이어진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형은 공간에 대한 이해와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형을 한 번 정도 그려보고 직접 만들어 본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출문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학습한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눈으로만 풀지 말고 변화되는 규칙을 필기구로 그려가면서 규칙 변화를 찾는다면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특이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대차 그룹은 이런 직무정성 검사 중에서 역사 에세이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사 에세이는 역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뚜렷한 역사관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역사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도식 이해, 역사 에세이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식 이해 이 공간줄이라 그럴까요? 도형,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 준비하시려면 홍선혜 씨가 못하는 게 있어요? 있죠. 뭐 굉장히 못합니다, 이런 거. 예. 자, 그리고 역사 에세이 좀 특이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대기업들에서 역사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다, 이런 뉴스들 연이어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봤죠. 그렇죠.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떻게 나온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가장 존경한 인물은 누구인가? 또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를 들고 그 결정이 아쉬운 점, 자신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했을지,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후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출제된 이런 문제는 현대차 그룹의 역사를 중요시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절대 못하고요. 예, 아마 홍선혜 씨는 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30분 동안 이렇게 천자로 쓰려면은 이미 역사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대차 그룹은 역사를 중요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는 자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역사 에세이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감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인재 핵심 역량은 뚜렷한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지식이 아닌 한국사 또는 세계사 큰 흐름 속에서 어떠한 통찰력을 얻고 이를 통해서 배운 역사관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또는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묻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신입 교육 과정에서도 토론식 학습을 통한 역사 사례를 공부하여 시사점을 얻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년도에 역사 에세이로 예상되는 질문으로서는 조선, 고려시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누구일까? 혹은 존경받지 못한 왕은 누구일까라는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되며 또한 국내 역사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또는 세계사는 유럽 역사와 관계된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유럽 역사와 관계된 흐름, 특히 요즘에 러시아와 크림반도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나온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면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요, 토요일에 이제 시행될 예정이죠. 현대차의 HMAT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또 일요일에는 삼성그룹이 사트를 시행을 합니다. 자, 삼성그룹 사트 HMAT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삼성그룹은 많이 알아보셨지만 지금까지 HMAT와 크게 다른 점은 상시 경영에서 인문사회 계열이 문항에 추가된다는 점이 있고 기존의 언어, 추리, 상식 이외에 공간 지각력이라는 문제가 새로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학 총장제 추천을 위한 제도를 폐지하면 아직은 실시되지 않으면서 인적성 검사는 다소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공간 지각력에서는 삼각형 이상의 다각형 도형 전개도나 블럭 쌓기 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식에서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간략한 이해, 그리고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힐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철학에 기반한 인문학적 사고가 출제가 되기 높습니다. 또한 국내의 유명한 미술작품 또는 이러한 미술작품의 작가, 시대상을 묻는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얼마 전 갤럭시 S5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에서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갤럭시 S5의 스펙 그리고 기능, 새로운 기능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 있겠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응시자가 다 어렵기 때문에 나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HMAT와 사트를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일주일간의 공부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4월 12일 토요일에 시행될 예정이죠. 현대차 그룹, 이 HMAT, 그리고 다음 날 13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의 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학창시절에 경험을 받듯이 이 벼락치가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정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의 기술 SH 미래인재연구소 전창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